안녕하세요. 이창혁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배 단체전인데요. 지금은 이제 농심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농심배 전에 이제 진로배라고 있었습니다. 진로배는 지금 농심배 방식하고 똑같이 한국 5명, 중국 5명, 일본 5명, 3국이 최강자들이 맞붙어서 이제 우승을 가리는 단체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진로그룹에서 스폰을 쓰고 SBS에서 방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진로배도 저희가 이제 5연패를 연속으로 1회부터 5회까지 연속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바둑이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뭐 무적이었던 시절이 있죠. 그 당시 이제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조훈현, 서봉수, 이창호, 그리고 저 4명이 일단 뭐 거의 고정 멤버로 출전을 했었고요. 1번 타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사를 꺾고 2국에서는 유빈구단하고 만나서 유빈구단을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2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다구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다구단한테 제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둑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다구단의 흑번이고요. 제가 이제 100번인데요. 요다구단과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대국을 여러 번 했었는데 요다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모양이 좋고요. 그리고 흑마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뭐 또 조치훈 구단이 요다 구단을 평가를 할 때 조금 이제 너무 틀에 얽매여 있고 딱 짜져 있다. 기본기에 딱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뭔가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단점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한국 기사들이 요다 구단을 상대할 때는 너무 이제 모양이 정돈돼 있고 흑마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맥을 찾아내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한국 기사들은 아무래도 좀 일본 기사에 비해서는 요즘은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이 책이나 그런 공부 양에서 약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다구단 상대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투나 뭐 끝내기 후반이나 승부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것은 한국 기사들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이 오랫동안 배웠던 기본 공부라고 할까요? 기본기가 좀 약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본기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뭐 바둑교실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도장 이런 아니면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교육 이런 틀들 제대로 된 교육들을 오랫동안 받아온 그런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기에서 조금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사들이 그런 것이 굉장히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다 구단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기사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보통이고요. 다가서는 수를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은 이제 무조건 걸쳐가는 수를 둡니다. 여기보다는 이쪽이 돌이 좀 위쪽에 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걸쳐가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돌이 낮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걸쳐가더라도 이쪽으로 걸쳐가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받아주면 그때 이제 걸쳐가는 게 이제 보통이죠. 이쪽을 받으면 2칸 정도 벌리게 되고요. 협공을 하게 되면 네, 요즘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게 쉬어가는 수를 둡니다. 뭐 이런 수법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이후로 더욱더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가섰고, 이 수는, 그때는 이제 그런 감각 이런 거보다, 뭔가 이런 데를 이제 침입한다든지 해서, 잠깐요. 침입한다든지 해서, 뭐 이런
단수 치고, 이렇게, 이런 싸움을 많이 생각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네, 지켰고요. 벌리고, 네, 양구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구침은 당하지 마라 그랬는데, 역시 여기서도 인공지능은 이제 먼저 걸치고, 여기 오면은 이런 식으로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두는 수보다도 이렇게 날짜로 두는 수가 약간 더 점수가 높습니다. 구침을 당했고요. 갈라쳤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갈라친 수가 굉장히 좀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로 붙이고요. 네. 여기를 교환을 하고 갈라치는 수를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를 붙이는 수를 추천해요. 네. 이 붙이는 수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위로 젖히면은 아래로 젖혀서, 이거는 이제 정석 변화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위로 젖히면 또 이것도 젖혀서 싸움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싸움인데, 어떻든 이런 수법을 추천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갈라치고 벌리는 수가 너무 이제 당연시하게 두어지는 수입니다. 네, 벌렸는데요. 여기서 역시 인공지능은 이제 33 들어간 수를 일단 추천합니다. 여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정석 형태가 됩니다. 실전은 여길 두고 모양을 펼쳤습니다. 다시 들어도 여기 둘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 수가 점수가 좀 떨어져요. 과연 인공지능이 여기서 가장 좋게 평가하는 수가 어딜까요? 네. 이거 맞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여기를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모양을 펼치는 수 아니면 지키면 요 수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둔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칸을 띄면 붙이고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만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붙이고 늘면은 띄어서 이런 싸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를 두면은 이거는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붙여서요. 그냥 두텁게 처리하는 것이 흙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의 추천수가 어딜까요? 여기 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맞히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눈목자 형태에서 이 33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이 수가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33 들어가면 얼핏 보면은 이게 100이 좀 당한 것 같은데요. 이어지면 날짜로 가고요. 이쪽을 지키면 이런 식으로 둬서 오히려 100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막상 이 모양을 보면은 좀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죠? 근데 지금 딱 이 모양까지만 보면은 뭔가 100이 당한 것 같아요. 네. 33 실리를 빼앗기고 여기도 너무 좁지 않습니까? 여기도 너무 좁고요. 그래서 100이 좀 당한 거 아닌가 하는데 막상 요 몇 수가 또 더 진행을 해보면은 충분히 100이 두터워서요. 그리고 요 모양도 어느 정도 집이 날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주 유력한 수법입니다. 네, 여기를 뒀고 붙이고 끊는 수를 뒀습니다. 요것이 이제 끊는 수도 약간 좀 요즘으로 보면은 점수가 떨어지는 수입니다. 역시 여기를 그냥 두고요. 두 칸 벌려서 두라고 합니다. 날짜로 가면 네, 이런 식으로 백도 붙인다든지 해서
이런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진행이 좀 낫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실전은 끊는 수를 뒀는데 여기서 이제 백도 느는 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는 수가 있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막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는 게 인공지능은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를 가령 이쪽을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친다든지 하면 이거는 이제 한 점을 잡습니다. 때릴 때 이렇게 쉬어가면은 흙이 굉장히 좀 답답한 형태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살기 너무 싫지 않습니까? 손 빼다가 나중에 이렇게 둬도 너무 모양이 나빠요. 그죠? 이 모양은 일단 흙의 다음 수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느는 수가 어려운데요. 두 점을 잡고 단수 치고 이렇게 벌리면은 이것도 뭔가 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다음 수가요. 여길 붙이라고 합니다. 포고 치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단수 치는 건 여기로 단쳐서 별게 없어요. 여기서 한번 늘어서 둡니다. 이을 때 단수 치는 게 좋아요. 나가야 되는데 뭐 뛰어나간다든지 붙여나간다든지 나가게 되면 이 형태는 되게 좀 재밌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물론 두진 않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언제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백이 두터운 형태고 나중에 요 때리는 수를 안 둬놨기 때문에 붙잡으면은 못 살아 있습니다. 흙이요. 흙이 완성이 아니라는 또 부담이 있습니다. 네. 실전은 늘었는데 네,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일단 백도 약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다 구단이 아주 나쁜 행마를 보여줍니다. 네, 이 수가 이제 아주 나쁜 행마예요. 아마 기력이 조금 세신 1급 좀 세신 분은 다음 수가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어디가 정수일까요? 네, 여기가 급수입니다. 여기를 뒀어야 돼요. 이렇게 두면은 깔끔합니다.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은 이거는 가령 이제 이렇게 돌리고 있기만 하더라도 백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2로 나가는 수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를 두면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도 재밌는데요. 네, 여기를 들어보네요. 받아주면 치받아 놓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젖히는 수도 선수고요. 여기가 아주 두터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수단이지만은 막상 보면 아주 그럴듯하죠. 멋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네, 좀 아마 저보고 두라고 하면 이렇게 두면 아마 첫 번째로 이 지키는 수를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키는 수로 인해서 다음에 여기 들여다봐서 싸우는 수를 노리고요. 그리고 백도 여기 놓고 여기 수내는 수를 노리는데 이 3으로 인해서 요 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 지키는 수 자체로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키는 걸로 만족할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물론 치받으면 요거 늘어서 두겠죠. 네, 자연스럽게 이득을 봅니다. 이어서 두면 공격을 자연스럽게 해라. 네, 물론 이런 거는 지금은 별게 없습니다. 이 형태 자체가요. 더도 물론 이렇게 만들어도 별게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전은 여길 뛰는 바람에 요 급소를 당해서 갑자기 형세가 백 쪽으로 좀 기울기 시작합니다. 붙이고, 네, 이렇게 돼서 백의 우세로 좀 바뀌는데요. 또 두텁게 처리를 하고요. 젖혔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도 안 되더라도 끊어서 늘면은 그때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약점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이제 뭔가 좀 노림이 있습니다. 근데 실전은 네, 있는 수를 선택했고요. 그 요다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제 좀 단단한 수를 좋아합니다. 네, 지금 형세는 백이 한 세네 집 우세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바둑은 집바둑이기 때문에 막 괜히 너무 어려운 난전이었을 때는 집이 뭐 세 집, 네 집이 별게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집바둑에서 서로 집바둑에서 세네 집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꽤 우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